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아키텍처는 웰 아키텍트드 한가요? 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최정희입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AWS 웰 아키텍트드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키텍처가 클라우드 모범 사례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아젠다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6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그 중에서도 안정성과 비용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어 모범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모를 통해 웰 아키텍티드 툴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막 클라우드를 시작하거나 이미 대규모 워크로드를 운영하거나 관계없이 우리의 아키텍처가 클라우드의 모범 사례를 따르고 있는지 또는 시스템이 장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당신의 아키텍처는 웰 아키텍트드 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저하신다면 이번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키텍처에서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모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AWS 웰 아키텍트드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AWS는 수년간 수천 개의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분석한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클라우드의 아키텍처와 시스템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웰 아키텍트 프레임워크를 통해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개념, 디자인 원칙, 아키텍처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또한 6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질문에 답하여 아키텍처가 클라우드 모범 사례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개선을 위한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할까요?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기반을 통해서 서비스 배포나 확장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빠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키텍처의 리스크를 인지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배포된 대부분의 아키텍처는 잠재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웰 아키텍트드 프레임워크 기반의 질문을 통해 잠재적인 리스크를 탐지하고 검토 후에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향후 개선해야 할 아키텍처 방향성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학습하고 다양한 AWS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비즈니스 방향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웰 아키텍트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잘 설계된 아키텍처는 클라우드 여정을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여정을 시작할 때 클라우드에서 아키텍처를 구축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아키텍처가 모범 사례를 따르고 있는지, 즉 좋은 아키텍처인지를 검토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웰 아키텍트드 툴을 활용한다면 모범 사례와 비교하여 아키텍처를 측정하고 식별된 이슈를 해결하여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상된 로드맵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웰 아키텍트드 프레임워크의 원칙으로는 운영 우수성, 보안, 안정성, 성능 효율성, 비용 최적화,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운영 우수성 원칙은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프로세스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여기에는 운영 관리를 위한 표준 정의, 이벤트 대응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보안 원칙은 데이터와 시스템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기밀성 및 무결성이 포함되며 권한 관리를 통해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식별하고 보안 이벤트 감지 등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안정성 원칙은 워크로드가 예상되는 시점에 의도한 기능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탄력적인 워크로드를 통해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여 비즈니스 및 고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산 시스템 설계, 복구 계획, 그리고 변경 사항을 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 성능 효율성 원칙은 컴퓨팅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변화에 따라 효율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중점으로 둡니다.
워크로드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한 리소스 유형 및 크기 선택, 그리고 성능 모니터링 등이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비용 최적화 원칙은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여기에는 비용이 지출되는 위치를 파악하고 적절한 리소스 유형 선택, 과도한 지출 분석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지속 가능성 원칙은 모든 유형의 워크로드의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선택과 적절한 규모의 인프라 배포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키텍처를 구축할 때 이러한 원칙들을 실제로 건물을 짓는 것과 유사합니다. 튼튼한 기초가 없으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도 이 6가지 기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안정성과 비용 최적화를 중점적으로 모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성 원칙입니다. 안정성은 워크로드가 필요한 기능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안정성 원칙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보건력도 안정성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력은 인프라 또는 서비스 중단으로부터 워크로드를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안정성은 더 광범위하며 보건력은 안정성 원칙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성 원칙의 모범 사례는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설계를 하기 전에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구사항이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워크로드 아키텍처입니다. 올바른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와 서비스 아키텍처를 선택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변경사항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워크로드나 환경에 대한 변경을 예상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관리입니다.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워크로드가 장애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모범 사례로 파운데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할당량과 한도 관리에 대한 모범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AWS 서비스의 쿼터를 관리하여 서비스 기본 할당량이 충분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서비스 쿼터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변경할 수 있는 할당량과 변경할 수 없는 할당량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WS 람다 같은 경우는 컨커런트 익스큐전의 기본값이 1000개이며 필요시 조정이 가능하지만 버스트 컨커런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모범 사례인 다중연결 프로비저닝의 예시입니다. 그림과 같이 왼쪽에 AWS 리전과 오른쪽에 고객 데이터 센터가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 다중으로 연결된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정체에 걸쳐 중복성이 있고 다이렉트 커넥트 내부에도 중복성이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연결을 통해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보관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모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워크로드 아키텍처입니다. 서비스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모범 사례 중 하나는 워크로드를 세분화할 수 있는 서비스 아키텍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서비스 아키텍처 중에서 모놀로식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모놀로식 아키텍처는 단일 코드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빌드할 수 없으며 확장이나 변경에 민첩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릴리즈 주기가 느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 단위로 나누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로 세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더 세분화하여 각 서비스가 한 가지 작업만 수행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배포되고 확장될 수 있으며 전체 시스템이 보다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장애 방지를 위해 느슨하게 결합된 종속성을 구현하는 모범 사례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 클라이언트가 EC2 인스턴스를 직접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긴밀하게 결합된 종속성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으로 로드 밸런서를 도입하여 동기식 워크로드에 대한 느슨한 커플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적절한 EC2 인스턴스로 트래픽을 전송하기 때문에 개별 EC2 인스턴스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동기식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현하여 느슨한 커플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마존 심플 큐 서비스와 같은 메시지 큐 서비스를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고 작업자가 메시지를 받아 처리한 후 큐에서 삭제하거나 실패할 경우 재전송할 수 있는 별도의 큐에 넣습니다. 이를 통해 가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구성 요소를 교체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장애 완화를 위한 모범 사례로 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스테이트 리스 상태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스테이트 리스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전체 워크로드를 스테이트 리스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컴퓨팅의 상태를 데이터 저장소로 오프로드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그림에서처럼 아마존 엘라스틱캐시와 같은 데이터 저장소로 데이터의 상태를 오프로드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비스 중 하나가 죽거나 장애가 발생해도 상태를 손실하지 않고 가용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팅 인스턴스를 쉽게 교체할 수 있어 장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변경사항 관리입니다. 다음은 실시간으로 알람을 받고 응답을 자동화하는 모범 사례입니다. 잠재적 문제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담당자에게 알람을 보내는 것은 서비스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자동화를 통해 이벤트가 감지되면 장애가 발생한 구성 요소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클라우드워치 매트릭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과 알람 기능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를 활용하여 이벤트를 트리거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호출하여 응답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단에 있는 제이슨 코드와 같이 AWS 헬스 서비스에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를 활용하여 아마존 S3의 API 오류를 증가 시 특정 로직을 실행하는 람다를 호출하거나 운영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SNS 토픽을 호출하는 등의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 부하에 대응하기 위한 모범 사례로 오토스케일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시트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통해 최소, 최대 크기와 원하는 크기를 설정하여 오토스케일링을 수행합니다. 이시트 인스턴스뿐만 아니라 아마존 오로라 리드 리플리카스, 오로라 스토리지, 아마존 다이나모 DB 처리량, 아마존 ECS 태스크와 같은 다양한 AWS 서비스에서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활용하여 트래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화를 통해 변경사항을 안전하게 배포하는 모범 사례입니다. 프로덕션 서비스를 변경하는 것은 많은 조직에서 가장 큰 위험 영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배포 파이프라인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배포를 가능하게 하며 프로덕션 배포 전 특정 단계에서 파이프라인을 중단하거나 자동화된 테스트 및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변경사항을 자동으로 롤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관리입니다. AWS 아키텍처 설계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단일 장애 직점을 피하는 것입니다. 워크로드 리소스와 데이터를 여러 가용 영역에 분산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 세계 여러 리전에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각 가용 영역에는 2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별도의 물리적 위치에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고가용성 워크로드를 쉽게 배포할 수 있으며 여러 리전과 가용 영역을 활용하여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해복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복구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재해복구에는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가동 중단 시간과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낮은 RPO와 RTO를 제공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빠르게 복구가 가능하며 백업 앤 리스토어와 같은 전략은 RPO와 RTO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저렴하고 사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전략을 선택할 때는 목표로 하는 RPO와 RTO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용 최적화 전략입니다. 비용 최적화는 시스템을 최소 비용으로 운영하면서도 비즈니스 가치를 최대한으로 제공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AWS는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면서 동시에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결국 최적화된 비용은 비즈니스의 성공과 직결되며 리소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가치 창출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비용 최적화의 모범 사례는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클라우드에서 비즈니스 가치 실현을 가속화하려면 클라우드 재무 관리 및 비용 최적화에 투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과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비용 절감 기회를 식별하려면 조직의 지출 및 사용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워크로드의 적절한 리소스 구성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수요 관리 및 리소스 공급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검토하고 워크로드에 구현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적화를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재무관리 수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용 최적화를 위해 조직 전체에서 피놉스라고 하는 비용 최적화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무, 비즈니스, 기술팀을 포함한 모든 관련 부서가 비용 관리에 기여하고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성원을 설정했다면 조직 내에서 지속적으로 비용 목표와 지표를 정의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출 및 사용량 인식입니다. 비용 관리 및 보고 도구를 통해 상세한 비용과 사용량 정보를 제공하여 더욱 심층적인 분석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AWS 코스트 앤 유제이지 리포트 서비스는 모든 AWS 서비스에 대한 일별 또는 시간별 사용량과 비용을 제공합니다. COR 데이터와 AWS 서비스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AWS 글루를 사용하여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를 준비하고 아마존 아테나를 통해 데이터를 쿼리합니다. 그 결과를 그림과 같이 아마존 퀵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과 목적에 맞게 커스텀하여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KPI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비용 최적화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직 요구사항에 맞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비용을 제어해야 합니다. AWS 버짓을 통해 예산 한도를 설정한 후 AWS 코스트 어노멀리 디텍션을 활용하여 예상치 못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AWS 코스트 어노멀리 디텍션은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비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인 지출을 탐지하는 비용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지출과 그 근본 원인을 식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WS 코스트 익스플로어 서비스를 활용하여 세분화된 시간 단위 비용 모니터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콘솔을 통해 데이터를 활성화하면 최근 14일 동안의 시간 단위 및 리소스 수준의 비용과 사용량 데이터를 세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 효율적인 리소스입니다. 워크로드 및 각 구성 요소의 비용 모델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가장 비용 효율적인 인스턴스 유형, 크기 및 개수를 선택하여 리소스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턴스를 선택할 때 워크로드가 필요로 하는 성능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스턴스 유형과 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 인스턴스인 경우는 의사결정에 기반이 되는 매트릭 값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트릭 수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 서비스를 통해 EC2 인스턴스의 CPU, 메모리,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사용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해당 매트릭 값들을 기반으로 인스턴스 유형과 크기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WS에서는 라이트 사이징을 위한 AWS 컴퓨트 옵티마이저 서비스와 AWS 코스트 익스플로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는 조직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춰 여러 가지 비용 모델을 제공합니다. 온디맨드 방식은 초 단위로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옵션으로 트래픽을 예측하기 어려운 워크로드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형 인스턴스인 RI는 휴대폰 약정처럼 1년 또는 3년 단위 약정을 통해 온디맨드 요금에서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구성을 약정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워크로드에서 사용하면 좋은 옵션입니다. 세이빙스 플랜즈는 RI와 마찬가지로 1년 또는 3년 단위 약정이 가능하며 RI와 달리 컴퓨팅 사용량을 약정하기 때문에 더욱 유연한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AWS의 예비 컴퓨팅 용량을 온디맨드 요금 대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점이 아마존 EC2에서 다시 용량이 필요할 경우 반환될 수 있으며 스팟 인스턴스 중단 2분 전에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치 작업이나 중단되어도 문제없이 운영되는 워크로드에서 활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번째는 수요 및 공급 리소스 관리입니다. AWS 오토스케일링을 통해 트래픽에 따라 컴퓨팅 리소스를 동적으로 조정하여 과다 또는 과소 프로비저닝을 최소화하는 모범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수요에 따라 리소스를 유연하게 확장하고 축소함으로써 사용한 리소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합니다. 다음은 인스턴스 스케줄러 온 AWS 솔루션을 통해 동적으로 인스턴스의 중지와 시작을 구성하여 비용을 최적화하는 모범 사례입니다. 인스턴스 스케줄러는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아마존 다이나모 DB, AWS 람다를 이용하여 인스턴스를 필요할 때 실행하고 중지하는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 작업이나 시작 중지 스크립트 작업에 대한 리소스를 줄여줍니다. 해당 솔루션은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쉽게 배포하고 환경에 맞게 시간 스케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는 실제로 개발이나 테스트 서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워킹데이에만 EC2 인스턴스를 실행시켜 놓고 주말에는 잠시 중지시킴으로써 35%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AWS 웰 아키텍트드 툴 데모입니다. 웰 아키텍트드 툴은 앞서 설명해드렸던 AWS 웰 아키텍트드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데모를 통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봅시다. AWS 콘솔 창에서 웰을 입력하면 웰 아키텍트드 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워크로드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워크로드 정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필요한 워크로드의 속성을 정의하겠습니다. 워크로드에 이름을 넣어주고 해당 워크로드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검토 소유자는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를 넣을 수 있습니다. 데모에서는 제 이메일을 기입하겠습니다. 환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현재 서비스가 프로덕션에 적용되어 있고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검토 중이라면 프로덕션을 선택하고 워크로드가 계획 단계에 있다면 사전 프로덕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검토하는 워크로드가 실행되는 리전으로 AWS 리전 또는 AWS 외 리전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여러 리전도 다중 선택이 가능하며 저는 서울 리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후 나오는 옵션들은 모두 선택사항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필 적용 단계에서는 고객이 집중해야 할 웰 아키텍트드 질문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선택사항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워크로드에는 하나 이상의 렌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AWS 웰 아키텍트드 프레임워크 렌즈는 모든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해 고려해야 할 기본 질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버리스 렌즈는 서버리스 기술에 대한 모범 사례와 질문을 추가하고 싶을 때 유용하며 이외 워크로드 성격에 적절한 렌즈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AWS 웰 아키텍트드 프레임워크 렌즈를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워크로드 개요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57개의 질문 중 하나도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높은 수준의 위험이나 중간 수준의 위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렌즈는 AWS 웰 아키텍트드 프레임워크이며 편집 버튼을 통해 각 핵심 요소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검토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좌측에는 운영 우수성, 보안, 안정성 등 각 원칙과 관련된 질문 목록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질문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습니다. 먼저 안정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할당량과 제약 조건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라는 질문과 하단의 질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질문이 자신의 워크로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질문이 이 워크로드에 적용되지 않음으로 표시한 다음 이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워크로드에 적용된 내용들을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할당량 및 제약 조건을 인식하고 있다면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그 다음으로 계정 및 리전 전체에서 서비스 할당량을 관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면 정보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한 의미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체크를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노트 기능을 활용하여 3번부터 추가 내용 확인 필요와 같은 메모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장 및 종료 버튼을 클릭하여 모든 질문을 다 작성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앞선 질문으로 높은 수준의 위험이 하나로 확인되었습니다. 답변이 완료된 질문과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 마일스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일스톤 이름으로 데모 버전 1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마일스톤 메뉴에서 생성된 마일스톤 이름을 선택하여 보고서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된 보고서를 열어보면 개선 계획과 핵심 요소별 렌즈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위험에서 앞서 답변했던 질문을 클릭해보면 선택한 사항, 선택하지 않은 사항, 그리고 노트와 개선 계획이 포함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WS 아키텍트 툴을 참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 계획을 세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워크로드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강연을 끝내기 앞서 추가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무료 디지털 교육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AWS 스킬빌더에서는 전문가가 개발한 60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에 집중하여 클라우드 역량을 키우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강연이 종료된 후에 세션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